바닥에 있는 고수익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시죠. 비만 잡는 제약바이오. 지금 여기 이 말에 해당되는 종목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걸 가져오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지금 시장 규모 자체도 비만 잡는 제약바이오라 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삭센다에 대한 이 특허가 만료가 올해 중으로 이제 만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만 잡는 제약바이오 삭센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질적으로 있어서도 뭐 우리 흔히 잘 아는 명품 가방보다도 더 비싸게 팔린다라고 하면서 그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 규모, 기대되는 시장 규모도 뭐 300조, 400조가 넘어서는 이 시장 규모 속에서 삭센다 특허가 만료된다라는 거는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 다른 기업이 먹었던 실적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 사실상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뭐하기 시작한다. 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인해 가지고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수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시도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도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뭐 이게 비만 약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예전부터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는 뭐다? 제약바이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수혜주로서 제약바이오와 함께 이 비만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이 상승폭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비만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실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이오시밀러들이 기술 수출이라든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다 이 M&A 인수합병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금리 인하와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제약바이오의 상승 관련돼 있는 모멘텀 속에서 이 비만약이라는 모멘텀 여기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좀 비만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가지고 왔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비만 치료제 최근에 정말 뜨거웠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 대부분은 이제 종목명까지 다 꿰고 계실 거예요. 자,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볼까요? 자, 대원제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더 좋다라고 보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키워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예. 보통의 이 비만 치료제라고 하면은 뭐 일단 대원제약만의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원제약만의 기술이 아니고 라파스라는 기업과 함께 이 비만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장의 라파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갈까 말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비만 치료제가 특히나 지금 더 우리가 이 대원제약과 이 라파스의 비만 치료제가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제 이 대원제약이라는 이 기업이 라파스와 함께 이제 현재 공동 개발한 이 비만 치료제가 붙이는 비만 치료예요. 그러니까 붙이는 거예요? 예, 세계 최초 패치형이라 해가지고 이제 붙임으로써 붙인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삭센다라든지 위고비라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제 직접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바늘을 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 대한 이 거부감을 느낀다라든지 아니면 뭐 좀 공포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사용하고 싶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라파스라는 기업과 함께 뭐 하겠다 붙이는 패치를 이제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향후 아마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대원제약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런 직접적인 주사를 놓는 게 아니라 붙이면서 굉장히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서 오히려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비만 치료제 지금 당장 본다라고 하면은 이미 뭐 여러분들 펩트론 같은 기업들이 더 좋은 것도 맞습니다만은 오르지 못한 종목을 찾아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대원제약 같은 기업의 기술이 더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뭐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소염 진통제 파인큐 이브펩시럽이라고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게 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이 제품, 그러니까 신제품이죠. 신제품에 대한 호평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아무래도 이게
진통제이기 때문에 그 알다시피 두통이라든지 치통이라든지 이런 그냥 기본적인 통증에 아니면 가벼운 염자가 되었든지 이런 것들 좌상이 되었든지 어쨌든 이제 연조직 손상에 있어서 그냥 가볍게 복용할 수 있는 이런 약이에요. 약이지만 이게 신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기존 제품보다도 뭐한다 굉장히 평가가 좋게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매출 기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신제품에 대한 이런 호평과 함께 앞으로의 실적 모멘텀 역시도 따라와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던 앞에 이제 뭐가 이제 깔리게 되냐고 하면요, 비만 치료제라는 이런 모멘텀과 함께 향후 엄청난 실적 증가 이런 모멘텀이 생기고 있고 예. 또 추가적으로 이제 소염 진통제라고 해서 이런 신제품에 대한 이런 또 추가적인 실적이 따라와 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한다 충분히 이 제약바이오가 사실상에 제일 크게 갈 수 있을 때는 실적이 그만큼 받쳐줄 때입니다. 웬만한 제약바이오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지금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라와줄 이제 눈으로 보여질 이런 실적이 이제 나와줄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실적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을 가지고서 주가의 상승 흐름 속에서 오히려 강한 상승으로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너무나 간단해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이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급하게 매매할 이유는 없어요. 급하게 매매할 이유는 없는 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대원제약 옆에 이제 신이 검게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신용도가 이제 한도가 초과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한도가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용 물량으로 찍었다라는 거고 그렇다는 건 신용에 대한 이런 리스크 때문에 분명히 조정이 나와주는 게 굉장히 커요. 예. 다만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어찌됐든지 역사적으로 과거의 저점은 언제다? 12,500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역사적인 저점이 12,5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상방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자, 그리고 이 12,500원이 최대가일 뿐이지 보통 통상적으로는 지금 얼마? 14,000원대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2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17,5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 박스 구간의 이런 기술적인 반등 우리가 흔히 진짜 주식 쉽게 하는 방법이 이런 거죠. 지켜줄 때 매수하고 저항 구간에서 팔고 지켜줄 때 매수하고 저항 구간에서 팔고 이런 구간에서 샀다 팔았다만 반복하더라도 2배, 3배 이런 건 아닐지 몰라도 40%, 50% 이런 수익률은 충분히 너무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이런 상방 흐름 모멘텀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대원제약이라는 종목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좋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예. 자, 그래서 매수가를 우리가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단기적으로 저항을 맞은 자리가 16,000원 정도로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16,000원 구간대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6,000원 아래로는 얼마든지 분할 매수를 좀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000원 아래로 지금 오늘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꼴이 오히려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밑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에서 이평대 터치하고 날아가는 반등 기대해 보면서 이런 저가 매수 기회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목표가를 본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18,000원이 너무 당연한 저항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바로 이 16,000원의 물량을 소화했으면 너무 당연하게 18,000원에 이 저항 구간 물량을 소화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18,000원 소화시키는지 보러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손절가는 그냥 짧게 지금 이 지켜줘야 될 자리가 14,000원이기 때문에 이 14,000원대를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자금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비만 치료제 그것도 붙이는 패치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 소염진통제 신제품이 나오면서 어떤 실적도 기대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술적 반등 구간에도 돌입이 되어 있으니까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키보드 보여주시죠. 자, 탈모 치매 잡는 제약바이오.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가 여러 가지 좀 잡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종목을 좀 줄줄 꿰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로 가져오셨을까요? 진짜 사실 탈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 희망 중에 하나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 치매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부터 뉴스가 나왔던 게 올해 제약바이오의 키워드는요. 첫 번째가 항암, 이제 ADC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가 비만 치료제, 세 번째가 치매였습니다. 치매, 알츠하이머죠, 알츠하이머.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제약 바이오는 안 보셔도 뭐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과거에 우리가 뭐 갑자기 신풍제약이라는 기업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 급등했던 거지 뭐 이런 뭐 갑자기 어떤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뭐 그렇게 가는 그런 제약 바이오 기업은 사실은 크게 집중할 이유는 없지만 예. 방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 항암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알츠하이머라든지 비만 치료제 이 세 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꼭 매수를 하셔야지만 아까 앞서 말했던 정말 금리 인하가 다가오기 시작했고 금리 인하 이후에 제약 바이오가 올라간다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충분히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 방금 앞에 세 가지 다 좀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여기에 있어서 충분히 굉장히 좋아요. 탈모도 작고 치매도 작고요. 사실 여기다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비만 치료제는 아닌데 네. 어쨌든 다이어트 그런 유산균 관련되는 걸로 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비만도 잡을 수 있는 제약 바이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예. 이 기업이 모멘텀은 너무 좋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종목명 바로 볼까요? 자,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 뭔가 원래 평소에 강퇴공 전문가라면 약간 좀 재밌는 말로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일단 오늘 바이오니아 자 들고 나왔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키워드로서 또 설명드릴 건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게 지금 딱 이 키워드 본다 하더라도 이제 탈모. 근데 사실 이게 재밌는 게 탈모인데 이게 탈모 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제약 바이오가 새로운 캐시카우로서 이런 화장품, 뷰티 이런 쪽으로서 많이 이런 신사업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에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뭐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결국에 줄기세포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애초에 줄기세포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 기술을 그냥 바르는 제품으로 만들어 버리면요. 먹으면 약이겠지만 바르는 제품이 돼 버린다고 하면 그냥 사실상은 화장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탈모 치료제라기보다는 사실은 탈모 화장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탈모 화장품에 따른 이런 이 매출에 대한 이 실적 증가가 기대되는 추세인데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최근에 콜롬비아에 있어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독점이란 건 말 그대로 이 기업에 대한 이런 탈모 화장품에 대한 정말로 이런 가치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입증된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예. 더 중요한 건 이런 바이오니아가 지금 현재 보면은 이번에 콜롬비아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올해 3월에 이미 쿠웨이트와의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바이오니아라는 기업이 탈모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으로서 지속적으로 이 독점 계약을 여러 군데 체결을 하는 걸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바이오니아라는 기업,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 앞으로의 이 남미 시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앞으로 뭐 독점 계약하는 구간대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에 독점 공급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증가하면 증가하게 될수록 결국엔 역시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실적으로 연관되는 구간이다, 실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두 번째로는 이게 아까 뭐 얘기했던 게 지금 중국 소셜 커머스 이제 사오홍슈라는 이 기업 여기에 좀 진출을 합니다. 진출을 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바이오니아의 직접적인 제품은 아니에요. 바이오니아가 아니고 바이오 자회사 에이스 바이옴의 제품입니다. 에이스 바이옴의 제품인데 이게 역시나 뭐한다. 다이어트 유산균이요. 다이어트 유산균이다 보니까 사실상에 지금 이제 앞서 최근에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시장 이런 것들 굉장히 효과가 굉장히 기대 뭐 이런 실적 기대라든지 이런 거 주가 상승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결국에 이 바이오니아라는 기업 역시도 지금 뭐 엮으려고 하면 엮을수록 굉장히 이슈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국에 이 다이어트 유산균도 사실은 미용으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탈모 화장품도 그렇고 이런 다이어트 유산균도 그렇고 전체적인 미용 시장 쪽을 공략하게 되면서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알다시피 지금 뭐 K 뷰티 열풍 뭐 이런 것들 화장품 열풍 정말 굉장히 많이 크게 뜨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이 실적이면 실적 지금 뭐 나아가는 제품이면 제품 방향성 이게 전혀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이 두 가지 모멘텀만 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트렌드에 맞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 이 기업의 주가가 분명한 거는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뭐 빠질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 기업의 나중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실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뭐 알츠하이머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예. 이 앞에 뭐 탈모 화장품이 됐던 다이어트 유산균이 됐던 이 정도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이 바이오니아를 안 사야 될 이유는 단 1도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알츠하이머. 이 알츠하이머 역시도 이 항암과 비슷해요. 이제 사실상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제약 바이오가 정말 크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첫 번째 사실 항암은 맞습니다. 항암은 그냥 진짜 엮인다라고 하면 주가가 당장에 10배가 올라가도 말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이슈예요. 항암 치료제라는 거는. 근데 그거와 함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알츠하이머거든요. 이 치매 치료제를 누가 먼저 잡느냐, 누가 이걸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걸 먼저 성공해내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기업은 분명하게 주가가 레벨업이 아니라 기업이 레벨업을 분명히 더블이고 세배고 진짜 엄청난 크기로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 알츠하이머 치료 기술에 있어도 기존에는 뭐 다양한 이런 치료법이 있었겠지만 또 새로운 치료법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법이라는 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완치를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치료법을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는 거고 어찌됐든지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이 됐는데 이 새로운 치료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 만약에 완치가 됐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치료법이 앞으로는 더 크게 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리보엑산을 조절을 통해 가지고 이 알츠하이머라 이 치매가 지금 이제 진행되는 거를 뭐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지연시키거나 사실 이것도 뭐 완전한 치료는 아닌데 이제 어쨌든 중단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나빠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늦게 발견하는 게 아니라 조기에 발견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완벽한 치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리보핵산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새로운 치료법에 있어서 방금 얘기했던 이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바이오니아가 100% 뭐 한다, 바이오니아의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역시나 앞에 얘기했던 다이어트 이런 유산균 이랑 똑같습니다. 자회사예요, 자회사. 자회사가 이 관련 치료제 후보 물질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역시나 이 대원제약의 바이오니아의 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세 가지 모멘텀 중 사실 제약이라는 거는 굉장히 하나만 얻어 걸려도 크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제약 바이오의 영역에 있어서 세 가지나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모멘텀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바이오니아라는 종목 네, 차트 보면서 좀 예. 설명 들어볼까요? 지금 차트 보면서 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사실상 뭐 기술적인 반등 구간대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만은 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켜줘야 될 구간 지키면서 살짝 돌리고 있고요.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오는 삼각수렴대와 함께 돌파가 나오는 구간대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이오니아라는 기업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방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봉상 흐름 봤을 때는 이 지금 현재 37,500원, 38,000원 이 구간대가 강한 저항이에요. 최근에도 거의 준상한가가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주는 만큼 이 37,500원 위에는 사실 굉장히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뭐 굳이 위로 살 필요는 없고 뭐 비싸게 산다 하더라도 한 38,000 아래로 좀 매매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냥 45,000원 정도, 45,000원 정도 지금 딱 잡아드리면서 예. 손절 가격은 지금 현재 딱 25,000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그냥 뭐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38,000원 이하, 목표가는 45,000원 이상 정도로 잡아봤으면 좋겠다. 자, 탈모, 치매 그리고 다이어트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바이오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근데 전문가님 뭔가 약간 목이 좀 잠긴 것 같은데 혹시 냉방병인가요? 요즘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좀 많이 틀었더니 좀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좀 더 높은 텐션, 건강한 컨디션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